안녕하세요.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아보자. 국방을 통해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 취지입니다. K방산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40억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 6천억 원 정도이죠. 2020년에는 173억 달러 했죠. 2년 연속 세계 상위 10위 방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6,300억 달러였는데요. 방산이 그것에서 2.2%이니 방위산업 비중이 아직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 안보가 중요하죠. 국방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한데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외국 무기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나라로 복노릇을 했습니다. 주로 미국 방산업체 무기를 사들였죠. 무기를 의존하면요, 국방도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을 벗어나서 자주 국방을 해야죠. 우리나라는 꾸준히 방위산업을 키워서 2021년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수백을 초과하는 첫 해를 기록했습니다. 방위산업을 유지하려면 내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출이 필요하죠.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술력을 보여준다는 자세로 산업체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열심히 뛰어주면 좋겠습니다. K방산 대표 수출 종목으로는 K9 자주포, K2 전차, 함정, 미사일 등이 있는데요. 항공무기 가운데에는 FA-50 경전투기가 으뜸입니다. 2022년 폴란드에 48대 4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2023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와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FA-50 경전투기가 무엇일까요? 공군 항공기는 조종 연습을 하는 훈련기, 공중전을 하는 전투기,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적 전차나 진지를 공격하는 공격기와 폭격기, 물자를 나르는 수송기 등이 있습니다. FA-50은 공중에서 적기와 전투를 하고 지상에 있는 적도 공격하는 겸용 항공기입니다. 일반적인 전투기에 비해서 덩치와 작전 반경, 무장 능력이 70에서 80%가량으로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경전투기라고 경자를 붙이죠. 한국 공군의 항공기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한국 공군은 주로 미국산 항공기를 수입해다가 사용해 왔습니다. 일부라도 국산화해보자 해서 2005년에 T-50이라는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T-50 모형입니다. T-50도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고등 훈련기인데요. 국군날 같은 때 블랙 이글스라고 우리 공군 시범 비행단이 절묘한 비행 시범을 보여주죠. 그 기종이 바로 이 T-50입니다. T-50과 같은 모델에 레이더와 미사일을 붙이면 훈련만이 아니라 공중전과 지상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FA-50 경전투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는 업체가 만듭니다. 과거에 현대, 삼성, 대우 세 대기업이 각각 항공우주 사업을 했는데요. 1999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구조조정을 하던 시기에 세 회사의 항공우주 사업 부문을 통폐합해서 카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급 방위산업체라고 할 수 있죠. 한국공군과 카이는 T-50을 내수에 공급하고 해외로도 수출한다는 다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해외 수출을 위해서 외국 입찰에 여러 군데 들어갔는데요.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T-50은 마하 1.5 초음속 비행기인데요. 훈련기로 사용하기에는 사양이 너무 높고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외국 공군 장교들은 자동차 운전을 연습하는데 최고급 페라리가 왜 필요해? 라고 타박했습니다. T-50을 FA-50 경전투기로 개조하니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계약에 앞서서요, 필리핀과 타이, 이라크, 인도네시아에 잇따라서 수출이 성사됐죠. 아르헨티나에도 수출이 될 뻔했는데 레이더 사양 문제 때문에 막판에 좀 아쉽게 불발됐고요. 이 밖에도 현재 이집트, 페루,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FA-50 기종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여러 나라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산 경전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만 본다면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보잉사가 함께 만든 F-22 랩터가 세계 최강입니다. 상대편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자신을 숨기는 스텔스 기능을 비롯해서 온갖 최신 기능을 갖췄죠. 5m 크기 물체를 300km 떨어진 곳에서 식별할 놀라운 레이더 능력도 갖췄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이 기종을 팔지도 않습니다. 사양이 높으면 가격이 비싸겠죠. F-22 랩터는 한 대에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 가량 합니다. 도입 비용만 아니라 유지 비용도 엄청나죠.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써먹으려면 강대국끼리 전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미국을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전면 전쟁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탈레반을 상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했는데요. 소총을 든 탈레반 게릴라를 상대로 최첨단 전투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는 거죠. 이 기종은 오늘날 미국에서도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품 기획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 다음으로 꼽는 첨단 전투기도 역시 미국이 만드는 F-35입니다. 한국 고군군도 이 기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종도 한 대 1천억 원이 넘는데요. 웬만 나라는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F-35도 정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기능을 많이 갖추다 보니까 적을 실제로 타격할 만한 무장 능력은 좀 약합니다. 이것도 최상의 선택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무기도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국과 전면 전쟁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반군을 소탕하거나 기본적인 무력을 유지함으로써 적이 넘보지 못하도록 억제만 해도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매우 많습니다. FA-50 경전투기는 이런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가격은 옵션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만 대략 한 대당 450억 원 가량으로 F-35 전투기의 절반 이하입니다. 최첨단이 아닌 중저가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거저먹는 것은 아닙니다. 중저가 전투기 시장도 국제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사가 선두주자였습니다.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까요? 우수한 성능, 저렴한 가격, 가벼운 무게, 기술력을 발휘해서 이 3박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카이는 T-50과 FA-50을 개발할 때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일부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정교한 손기술을 발휘하고 빨리빨리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스승을 놀라게 만들었죠. 기술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케팅 실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 수출 때 뒷이야기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인도, 체코, 튀르키예 등 6개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죠. 한국의 카이가 단독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제시한 성능 요구 조건을 FA-50 기종 하나만이 충족했던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카이의 수출 업무 담당자들은 몇 해 전에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영업에 달라붙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FA-50 기종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보여주고 그 장점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장교들 입에서 FA-50이 좋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도록 한 거죠. 그 결과 말레이시아 쪽에서 FA-50 맞춤형으로 입찰 요구 조건을 정리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다른 경쟁사 5개 업체는 입찰 요구 조건 자체가 맞지 않아서 탈락하고 말았죠.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끈기를 갖고 철저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FA-50 수출 과정에서도 카이 임직원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을 하려면 정부와 군, 산업체가 잘 협업해야 합니다. 공군이 요즘 하는 일을 볼까요?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폴란드나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마케팅 수요가 있는 나라가 있으면 찾아가서 시범 비행을 해줍니다. 한국 붐을 조성해 주는 거죠. FA-50을 구매한 나라 조종사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한국 공군이 조종훈련도 시켜줍니다. 정부와 군, 산업체가 늘 협력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당국이 수시로 방산 비리를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시로 수사한다고 업계를 털다 보니까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긴커녕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끼리 밥 먹기를 피할 정도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억울하게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 대장 같은 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방산 수출을 국정과제로 정했죠. 청와대 안보실에 방위산업 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부와 군, 업체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장으로는 왕정홍, 강은호 두 분이 일했는데요. 이 두 청장들은 방위사업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한다고 답하고 방사청이 간다라는 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70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업체와 정부 사이의 간극이 크니까 정부가 일부러 업체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였던 거죠. 윤석열 정부도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방산수출지원부서와 담당자를 두었습니다. 총력 지원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위산업 수출 논의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조금 될 듯 하니까 어떤 농객들은 한국이 자유진영 또는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이 무기를 생산해서 이념이 일치하는 나라들에 공급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우리 방산의 주요 고객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입니다. 자유진영이나 민주주의 잣대를 전용하면 아마 그 진영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들에 우리가 수출하지 않을 건가요? 이념의 잣대를 함부로 여기저기에 들이대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입니다. 기업 매출을 확대하고 평화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 높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죠. 동남아시아와 중동, 동유럽과 북유럽, 남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FA-50을 비롯해서 한국 방산 제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뒤에 몇십 년 동안 평화 상태를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봐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국가 이미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요즘은 K문화를 비롯해서 이미지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진영을 갈라치면 접근할 시장이 좁아집니다.
이념 위주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익 위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답게 기술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평화국가 이미지를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한국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발휘해서 중저가 경전투기 시장이라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점을 앞으로 더욱더 살려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방산 수출을 위해 정부와 군, 산업체가 꾸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방산 수출에서도 이념 위주 접근을 버려야 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평화국가 이미지를 살릴 때 방산 물자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FA50 경전투기 수출과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